저는 현재 드라이버 라이센스는 다 취득을 한 상태인데 또 섞인 라이센스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일단 2026년 M페스티벌 일정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첫 라운드는 용인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영암 갔다가 다시 인제 갔다가 용인 갔다가 이런 코스 순인데, 일단 1라운드가 용인 스피드웨이이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아마 취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가면 여기 스마트 예약이 있거든요. 스피드웨이 여기 요거를 클릭하고 취득 비용이 10만 원이고 이론 듣고 실기 교육을 받으면은 취득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라이선스 준비물이 따로 홈페이지에 게시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십니다. 용인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M페스티벌 2라운드는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서킷 라이선스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필기 시험, 이거는 용인에서 없었던 거거든요. 여기 영암 KIC는 시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영암 KIC는 신청 작성란이 없고 그냥 방문해서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준비물이 따로 있나? 여기도 한번 유선상으로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들 바쁘신가 봐요. 무슨 뭐 행사가 있나? 영암도 안 받으시고 인제도 안 받으시고 용인도 전화가 연결이 안 됩니다. 아, 이게 월요일은 또 단체로 이게 휴무 날이 있대요. 아, 몰랐다.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저희가 원칙은 지금 헬멧이랑 견인골이랑 소화기랑 다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영암 서킷은 드디어 연락이 됐는데요. 일단 필수 항목이 그 담당자분이 오늘 휴무래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내일 다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는 헬멧하고 견인고리하고 소화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헬멧이 공용이 비치가 되어 있어서 그거는 또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서킷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용인 스피드웨이에 왔습니다. 짜라란.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7시예요, 7시. 집에서는 5시 조금 넘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서킷 라이센스는 꼭 경주차로 따야 되나, 그걸 진짜 많이 궁금해갖고 제가 막 강병희 선생님께도 여쭤보고 했는데, 서킷 라이센스를 따는 거는 내가 뭐 어떤 깃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그런 것들 위주로 보기 때문에 막 미친 듯이 막 폭풍 핸들링과 막 엑셀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승용차도 많이 있고 앞에는 또 약간의 고성능 차량들도 있긴 한데 저는 그냥 토레스로 왔습니다. 그럼 앞에 이제 슬슬 들어가는가 봐요. 그럼 저는 트랙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뾰로롱. 저는 이 라이선스 필기라고 할 수 있는 이론 교육을 현재 듣고 지금은 이제 연습 주행을 하러 트랙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앞에 리드카를 따라서 천천히 이제 가면 되거든요. 진짜 그냥 이 코스가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만 알 수 있게끔 아주 천천히 운행하네요. 거의 시속 60km 이내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중간중간에 깃발 수신호를 보고 다녀야 돼요. 이게 그냥 내가 가고자 하는 길만 보면 안 됩니다. 아, 여기서 시뮬레이터 할 때 많이 전손을 내버렸거든요. 실제 차였으면 아주 끔찍하죠. 그리고 이 코스에서 한 번 더 쑥 올라갈 때 여기서 라인을 잘 타줘야 돼. 사실 앞에는 지금 리드카가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다니는 거지. 제가 이 코스에서도 많이 언더를 냈어요. 언더스티어를. 맞아, 저 코스가 조금 쉽지가 않아. 아, 근데 진짜 원래 트랙은 SUV로 오면 안 되긴 해요. 확실히 세단으로 운행하는 거랑 좀 차이가 크긴 합니다. 근데 뒤에 분도 약간 그 대회 출전하는 분이신가? 그 아반떼 MD로 지금 주행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되게 잘하시네. 꽤 오래 주행을 한다. 저는 이제 테스트 주행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뭐 한 바퀴 돌고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이렇게 3랩 돌고 끝났습니다. 3랩. 쉽지가 않네. 지금 저 차들은 N1 클래스에 나가는 차들이거든요. 저런 차들은 그냥 껍데기만 아반떼 N이고 지금 엔진 뭐 변속기 이런 거 다 튜닝되어 있고
모든 게 튜닝이 되어 있어서 저거는 공도 주행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렇게 카캐리어로 업어오는 거거든요. 솔직히 저는 저 마이티를 몰아야지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비가 오는 관계로 제가 밖에서 촬영을 못해서 계속 이렇게 차 안에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용인 스피디움 라이센스 취득을 했고요. 기간은 1년이다. 세부 사항 써 있고 이렇게 사진과 함께 라이센스 번호와 간단한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둔, 드디어 저의 물품이 택배가 왔습니다. 아니 항상 이렇게 택배는 뜯을 때 되게 설레요. 제가 신발은 까만 색깔 골랐거든요. 오,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근데 오늘 맨발이거든요. 맨발에 잠깐 신어도 될까? 한번 신어볼게요. 짜란! 저의 레이싱 슈즈입니다. 자세가 좀 불량해 보이죠? 어쩔 수 없어요. 약간 한 손가락 반개 정도 살짝 남긴 하는데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긴 했거든요. 아무튼 저의 레이싱 슈즈는 요거입니다. 요걸로 이제 발재간을 펼쳐보도록 해볼게요. 빠른 브레이킹과 빠른 엑셀링 척척. 우와, 박스 안에 박스가 또 있어. 여기에 이제 내복하고 헬멧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헬멧만 왔으면 어떡해? 이렇게 있거든요, 물품이. 근데 이게 맞아? 난 머리가 이렇게 크지가 않은데? 제가 샀었던 물품 중에 가장 비싼 게 바로 이 헬멧입니다. 두둔. 아, 이거 봐봐요. 이게 피아 인증 8858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인증받았다라고 쓰여져 있고. 그때도 이렇게 무거웠었나? 왜 이렇게 무겁지 이거? 근데 이건 뭐예요? 이 날개 같은 거? 아, 이걸 달면은 약간의 이런 모자? 이렇게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게 생깁니다. 바라클라바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약간 도둑처럼. 이게 S 사이즈였거든요. 한번 써볼게요. 이거를 헬멧에 쓰는 법이 좀 작은데? 머리가 너무 아파. 이거 맞아, 이거? 야, 잠깐만. 귀 이거 찢을 뻔했어. 다시 바라클라바 쓰고 2차전. 근데 헬멧이 좀 작은 것 같아. 근데 원래 완전 딱 맞게 써야지 안전하다고 했거든요. 이게 헬멧이 흔들리면은 거기서 이제 시야가 다르게 되고 안전에 있어서도 안 좋다라고 해서 딱 맞게 쓰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 딱 맞는데? 다시 한번 재도전. 이렇게 한 다음에 아파. 귀가 접혔어. 근데 어떡해? 이 귀를 어떻게 펴요? 이 귀 저 여기 안에 있거든요. 귀가 접혔어. 어떡해? 아파. 이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가? 귀 아파. 아니 무슨 머리 이거 어쩐 일이야? 잠시만. 어머, 머리 난리 났어. 그럼 저 경기 뛸 때마다 이렇게 못생긴 얼굴로 여러분들을 맞이해야 되거든요. 큰일 났네. 귀가 지금 너무 빨갛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장님이 또 추천을 잘 해주셨으니까 여쭤보려고요. 네, 사장님, 헬멧 쓰고 벗을 때 귀가 막 뜯길 정도로 너무 아픈데 이게 사이즈가 맞는 건가요? 머리 속에서 헬멧 안에서 두통이 날 정도로 압박이 심하면 좀 작은 거고요. 쓰고 벗을 때 귀가 접히는 거는 원래 헬멧 안에 발라클라바라고 그거 바라클라바 했는데도 귀가 쓸려가지고. 원래 이렇게 약간 끈을 잡고 벌리면서 드셔야 돼요. 양쪽에 끈을 잡아 당기면서 벌리면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끈이 말려 들어가면 안 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바라클라바 쓰고. 근데 머리 묶으니까 깔끔하다. 대회 때는 머리 묶어야 되겠다. 근데 막 애니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헬멧이나 바라클라바 쓰고 탁 벗으면 머리가 막 여자 주인공들은 찰랑 하는데 그러려면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역시 애니는 애니였어. 그래서 아까 방금 사장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요 양끈을 최대한 벌려서 요래. 그렇네. 그거 있잖아. 머리가 나쁘면은 몸이 고생을 한다. 그렇네. 이렇게 하니까 귀가 안 쓸린다. 아까는 제가 이게 입구가 되게 좁거든요. 안 그래 보여도. 그래서 막 억지로 우겨넣다 보니까 귀가 다 뜯겨졌는데 지금은 귀가 안 뜯겨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흔들었을 때 헬멧이 막 덜렁덜렁하면 안 된대요.
근데 무겁다, 좀. 와, 근데 이거 진짜 무거워. 계속 있으면은 여기 허리에 압박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양말이 있습니다. 이런 걸 왜 써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좀 좋은 기록을 냈어, 포디움을 가거나 그랬을 때 다 이걸 복장을 검사한대요. 근데 만약에 양말 요거 안 신고 그냥 뭐 양말 가게에서 파는 거 신었다 그러면은 가차없이 그냥 탈락이래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품이 중요합니다. 양말 목은 여기까지 제 기준으로 종아리 가기 전까지 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가격마다 길이가 달랐는데 요거는 그래도 좀 짧은 편에 속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내복 이거 하의 말고 상의부터 보자. 제가 이거를 진짜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를 했는데 너무 큰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있어요. 요번에 제가 이 레이싱 용품을 사면서 깨달은 건데 여자 사이즈가 없다요. 진짜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의는 제가 까만 색깔 신청했거든요. 이것도 X 스몰 까만색. 아무튼 이렇게 용품은 다 맞게 왔습니다. 저는 바로 전남 영암에 왔습니다. 저 뒤에 관중석이 혹시 보이시나요? 진짜 오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정말 제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온 게 지금 여기가 가장 멀거든요. 제가 요 영암 서킷을 5년 전에 오고 5년 만에 왔어요. 진짜 세상에. 저기서 다른 분들이 약간 좀 주행을 하시잖아요. 소음 검차라는 걸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킷이라든지 F1처럼 모터스포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활성화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가 도시이기 때문에 너무 시끄럽게 막 주행을 하면은 민원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음 인증, 이런 배지를 받아야 돼요. 아무튼 오늘은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인이나 아니면 인제처럼 트랙데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주 오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저는 제일 밑에 라이선스 신규자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8시 반까지 와가지고 접수하고 본격적인 이론 교육은 9시 반부터 하고 그리고 약간의 주행 한 2바퀴 정도, 2랩 정도를 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영암 같은 경우는 용인이나 인제에 비해서 좀 준비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견인고리도 달아왔고 그리고 뒤에 소화기도 있고 그리고 뒤에 혹시 보이시나요? 헬멧도 가져왔습니다. 사실 저렇게까지 본격적인 대회용 헬멧을 안 가져와도 되기는 하는데 그냥 이 턱 끝만 있는 헬멧만 쓰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오토바이 헬멧도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헬멧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헬멧스러워 보이는 게 저거밖에 없어서 그냥 저걸 저렇게 들고 왔어요. 네. 아무튼 네, 저는 이론 교육을 받고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고! 예, 저는 필기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커트라인이 70점이거든요. 70점을 넘어야지 이제 약간의 연습 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뭔가 약간 턱걸이 전문가인가 봅니다. 딱 70점을 맞아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통과는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달리게 될 요 영암 KIC 서킷입니다. 필기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어떤 식으로 서킷을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식의 깃발이 나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거 위주로 나왔어요. 그래서 서킷 라이센스만 취득을 할 거면은 사실 뭐 완전한 스포츠 주행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냥 좀 이 서킷은 맵이 어떻게 되고 또 서킷을 아예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이런 곳이다 라고 약간의 투어 느낌으로 살짝만 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영암 같은 경우는 다른 뭐 인제나 용인과 비교했을 때 좀 코스가 약간 고난이도거든요. 그래서 헬멧 착용을 좀 필수로 권고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바라클라바까지 갖고 왔거든요. 도둑콩씨, 당신들의 마음을 훔치러 왔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서킷 라이센스만 취득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약간 짐이 있기는 한데 원래 이제 본격적인 레이싱 뛸 때는 짐을 차에다 두면 안 돼요. 안전을 위해서 미리 써놓을까? 귀가 또 접혔어. 겁나 아파. 이렇게 하고 어때요? 저 괜찮아 보여요? 주행을 좀 있으면 나갈 거기 때문에 한번 나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뚫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토홀드랑 이런 거 다 끄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평소에 쓰지 않았던 스포츠 모드로 한번 주행 모드를 바꿔볼까 합니다. 여기가 첫 번째 코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너. 영암은 다른 서킷하고 다르게 이게 반시계 방향이거든요. 다른 서킷들은 다 시계 방향인데, 그래서 좌코너가 확실히 많습니다. 뭔가 완만한 코스들이 많아 보이면서도 급코스가 많습니다. 여기가 살짝 급코스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깊은 코스가 되고, 여기가 7번째 코스거든요. 여기서 속도를 반드시 줄여줘야 돼요. 왜냐면 8번째 코스가 굉장하거든요. 여기가 가장 깊고 가장 길고 가장 곡선이에요. 진짜 장난 아니야. 지금 여기가 브레이킹 포인트 여기서 깊게 가져가고, 왜냐면은 여기도 코스가 굉장히 가파라요. 여기가 풀가속 구간. 초록색 깃발 주행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충분한 감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충분한 감속 이루고, 저는 SUV 차로 오기 때문에 감속 충분히 해야 돼요. 오, 안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언더가 나버립니다. 아, 진짜 여기는 정말 코스가 쉽지 않다. 여긴 약간의 가속을 할 수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충분히 감속 이뤄주고, 오, 그리고 감속 들어가고, 여기서 충분한 감속도 한번 해주고, 와, 7번째. 여기서 진짜 감속 많이 해줘야 돼. 여기는 진짜 전문 드라이버 분들도 엄청나게 감속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8번째 좌코너. 여기는 상당히 깁니다. 코너가 되게 길어. 엄청 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길을 잃을 수 있는 게, 일로 가줘야 돼요. 무조건 안쪽으로. 한 번 더 도는 건가? 2바퀴. 여기가 살짝 완만한 구간인 것 같으면서도 여기서 또 충분한 감속을 또 이뤄줘야지 언더가 안 난답니다. 아, 진짜 코너가 너무 좌코너가 많아. 여기서 충분한 감속 안 해주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충분한 감속 한번 이뤄주고, 여기서 또 언더 날 것 같죠? 그쵸? 언더 잡고 나죠, 여기. 아이, 참. 야, 영암은 진짜 쉽지 않다. 여기가 괜히 F1 서킷이 아니네요. 풀가속 구간. 여기서 감속 충분하게 이뤄주고, 진짜 여기는 계속 언더 난다. 나 저기는 어떻게 좀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겠다. 여기서 충분한 감속. 여기는 진짜 중요해. 여기 7번째 코너. 여긴 정말 중요해요. 별표 돼지꼬리 땡땡. 앞서 가던 분들 따라잡았어요. 나 혼자 SUV로. 사실 제가 실제 경기에서 뛰는 차로 왔으면 정말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차를 타고 이 영암까지 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일단 주행도 너무 오래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는 알튠과 함께 버킷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많이 하드합니다. 연습 주행이기 때문에 추월을 하면은 아니 되옵니다. 그리고 7번째 코너. 여기서는 정말 많은 감속. 진짜 운전하면서 이렇게 수다 많이 떠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쵸? 특히 이런 트랙 주행을 하면서.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항상 운전하면서 이제 7, 8년 동안 카메라 앞에서 직업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용히 잘 못 가겠어. 빠른 엑셀 포인트. 확실히 근데 경주용 아반떼 N하고 얘는 지금 그냥 일반 주행을 위한 토레스이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은 SUV는 트랙에서 연습이 불가능한데, 라이선스를 취득할 때에만 한시적으로 예외를 준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영암 KIC 트랙
라이선스도 무사히 취득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본격 라이선스를 받아보고 올게요. 아, 여러분, 이게 용인처럼 라이선스가 이렇게 실물로 주는 건 줄 알았는데 모바일로 한 달 내에 준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암 KIC 라이선스도 취득! 드디어 엠페스티벌 선수 참가 요 링크가 떴습니다. 여태까지는 카라 라이선스, 그리고 안전교육 라이선스, 서킷 라이선스 준비를 했고,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이 엠페스티벌 참가를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떴습니다. 2026년이고 EN1, N1, N3, N2는 마스터즈와 챌린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참가하는 클래스는 N3니까 이렇게 1라운드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요거를 신청하기를 누르면 돼요. 그래서 요거 본인 약관 동의, 그리고 다음 단계 엔트리 번호 대회 2026 N3 라운드 1 005. 아, 엔트리 번호가 000부터 199까지가 있대요. 그리고 참가자 정보, 카라에 등록된 명, 저는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홍시카로 등록을 했거든요. 홍시카 참가 유형, 팀 소속, 팀 HMC, 카라 라이선스 등급 C 등급이었죠. 저 운전면허증 보유 U, 해당 라운드 서킷 라이선스 보유 U, 라이선스 만료일, 아 이런 것도 적어야 되네. 2027년 4월 3일, 핸드폰 번호. 이렇게 각 라운드마다 15만 원씩 참가비가 있어요. 폭우, 폭설, 태풍, 강풍 등 천재지변에 따라 행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발 현대 M 페스티벌 참가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M 페스티벌에서 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것 중에 모든 것들을 다 이수를 한 상황입니다. 아, 정말 힘들었어요. 일단 뭐 외부로 뭐 강의 듣고 라이선스 따는 것도 그렇고, 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장비 사는 것도 일이었고, 또 여기에 또 중간중간 연습하려고 간 것도 있거든요. 이 모터스포츠 레이스는 부지런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돈이 진짜 많이 듭니다. 저도 지금 진짜 엄청 많이 썼거든요, 돈을. 고급 스포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친한 유튜버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사실 이런 거 레이스 하고 싶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남들 하는 거 그냥 구경만 한다. 도전을 못 한다. 그래서 저보고 되게 대단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아, 정말 이렇게까지 시간과 노력과 돈이 많이 드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까 아, 이래서 많은 분들이 모터 스포츠를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렵구나라는 거를 몸소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1라운드가 그렇게 많이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트랙데이에 가서, 용인 스피드웨이 트랙데이에 가서 감독님하고 1대1 코칭을 받으면서 좀 연습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아, 오늘 너무 정신없이 아침 일찍부터 이 용인 스피드웨이 트랙데이를 왔더니 제가 오프닝을 못했어요. 아무튼 저는 요 아반떼 N을 타고 지금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트랙데이가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미치겠어. 너무 어려워. 어떡해? 회사원님!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N3 출전해요. 아, 홍시님. 네네네, 저 홍식하네. 어머, 안녕하세요.